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2% 내린 것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자, 근데 하나 좀 봐야 될 게, 자, 38회차 전환사채입니다. 자, 일단 전환가액은 55,769원이죠. 자, 근데 최근 종가가 52,900원입니다. 현 종가가 52,900원이기 때문에 그 전환사채 38회차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만약에 상장을 하면 주당 한 3,000원 정도가 손해죠. 얘네가 전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이익을 보려면 주가가 55,769원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보통 전환사채는 1년, 그리고 38회차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1년이 넘게 시세 차익을 위해서 좀 기다린 시간이 꽤나 있기 때문에 못해도 20에서 30%는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전환사채가 보통 20, 30%는 먹습니다. 최소. 뭐 한 25% 정도 먹는다고 하면 한 7만 원을 찍어야 되고요. 뭐 한 30%까지 간다고 하면 한 7만 3천 원 정도 되겠죠. 요 정도 가지 않으면 상장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공시를 잘 보면 38회차 풋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내려보면 예, 여기 있습니다. 조기 상환 청구권 풋옵션이라고 해가지고 사채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조기 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 금액에 소기 상환료를 곱한 금액의 전부를 대하여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풋옵션은.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만큼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환사채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있다는 겁니다. 보험. 풋옵션이라는 보험. 얘네 이익을 위해서 주가가 굳이 오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풋옵션 행사하면 결국 이익이 되니까요. 그래서 전환사채 투자자는 만약에 주가가 오르지 않고 내려가면 그냥 9월 8일에 풋옵션을 행사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물론 아직 FDA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말의 희망이 남아 있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네, 38회차 이 전환사채는 최저 조정가액을 찍은 겁니다. 최저 조정가액이 55,769원인데 이 조정된 전환가액이 55,769원이죠. 더 낮아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할 수 있는 선택 두 가지는 전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주식으로 상장을 하느냐, 아니면 풋옵션을 행사해서 돈을 받아가느냐, 두 가지입니다. 자,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풋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죠. 풋옵션 리스크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는 보험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은 보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승인만을 기다리고 이 전환사채 투자자가 풋옵션이 아닌 주가를 상방으로 드립을 해주기를 기도만 할 것인지, 아니면 대응을 준비해서 리스크 최소화해서 계좌 개선에 조금이라도 힘을 더 실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 9월까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환사채 투자자는 당연하게도 풋옵션을 행사하겠죠. 자, 그러면 돈도 없는 HLB가 사채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9월이 됐는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겠죠. 자, 보통 전환 청구권 행사는 리스크죠. 신주가 상장되고 시장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거니까. 자, 근데 HLB는 만약에 주가가 오른다면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기대감이 반영된다는 그 자체가 FDA 승인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 HLB는 풋옵션보다는 전환 청구권 행사, 신주 상장이 낫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오르지 않아서 풋옵션을 행사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서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따라서 장내 주식을 미리 매집해뒀던 세력의 드리블이 달라지겠죠. 그에 따라서 여러분의 대응도 결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태롭지만 세력이라는 버스에 함께 탑승을 할지, 아니면 쏟아지는 소나기를 그늘막에서 잠시 피할지 달라지겠죠. 두 가지 경우의 수인데, 자, 이 부분은 8, 9월
주가 추이를 봐야 알 수 있고 재료 일정에 대한 윤곽이 잡혀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예단할 단계는 아니고 보면서 차후 대응책과 대응 근거의 디테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부정적인 것만 있진 않은 게 9월 8일이었나요? 9일이었나요? 자, 아무튼 자, 요때쯤이면 자, 일단 7월 FDA 재신청 NDA. 자, 요렇게 됐을 때 클래스 1이라면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 승인이 결정되기 때문에 9월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자, 이때 주가가 상승한다면 풋옵션은 절대로 행사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전환 청구권을 행사할 겁니다. 근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가 요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기대감을 받고 있다면 100만 주로는 그 상승세를 막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된다. 자, 일단 7월 19일에 뭐가 있습니까? FDA 타입 A 미팅. 글씨가 좀 이상하고 좀 그런데 아무튼 타입 A 미팅이 예정되어 있죠. 자, 그러면 7월 말쯤 뭐 한 30일쯤 요 이전에 NDA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말쯤에는 또는 좀 지나서 이제 10월 초쯤에는 승인이 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요 타입 A 미팅 7월 19일에 있는 타입 A 미팅 요 자체만으로 클래스 1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과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결과와는 무관하게 일단 기대감은 반영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최근에 FDA에서 신약에 대한 반려 사유 200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HLB 리보사라닙과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마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자, 세트를 HLB 자, 캄렐리주마블 생산하는 항서제약의 CMC 지적사항이 완전히 보완되지 못해서 승인이 보류됐었는데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완벽히 보완했다고 해서 타입 A 미팅을 신청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9일날 FDA와 미팅을 한다는 게 확정이 된 거고요. 자, 이게 아직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FDA와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요 CRL 리스트에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승인까지는 아직 몇 걸음 더 남았지만 현재 상황은 반려도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직 기대할 만하다고 보고요. 당장 19일이 FDA 미팅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 19일은 이제 현지 시간 19일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0일쯤 될 거고요. 일요일. 자,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요 종목 자체가, 요 기업 자체가 이제 뒤통수의 사례가 너무 많은 만큼 기대감만 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승인에 가까워지면서 실제로 승인에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기대감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매물들이 상당히 많고요. 대규모 우상증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네는 물론 근거 없는 소리긴 한데 얘네는 뭐 이렇게 하나 성공할 때마다 유상증자를 때렸기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급등락이 워낙 강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 이게 FDA 승인 제로 같은 게 몇 년에 한 번 정도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이렇게 크게 반영되는 것도 있지만 또 몇 년 동안 강력한 재료에 공백이 생기게 돼서 시세 차익 여기서 먹고 수급 다 빠져서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또 강력한 재료 생기면 또 여기까지 올라가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승인 났다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까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기대감을 크게 준다. 만약에 이번에 타입 A 미팅을 통해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의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면은 요 거래가 조금 많이 보이는 곳들
여기에 공통된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죠? 지금 요 갈색 선이 매물이 지금 24년 8월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많은 매물이 쌓여 있는 자리에 표시를 해둔 겁니다. 자, 일단 돈이 들어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돈이 들어왔던, 자금이 들어왔던 것을 봤더니 어떤 같은 자리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자리는 매물이 쌓여 있기도 하고요. 여기 매물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때 이거보다 밑에 있으면 올라갈 때 좀 저항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거래가 없다가 뜬금없이 거래가 동반된 날 이렇게 매물 소화를 한 것이죠. 이날에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던 겁니다. 방금 그 날짜가 6월 19일입니다. 6월 19일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는 거래가 터졌는데 여기까지 매물 소화를 해놓은 거죠. 자, 기존에는 저항으로 만들어두고 매물대가 형성이 됐었는데 그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가서 안착을 하게 되면 강력한 저항은 강력한 지지대가 됩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날의 거래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다시 일봉으로 돌아왔는데 이 박스권 내에서 네모난 박스권 내에서 요 파란색의 21선 요게 계속 저항의 포지션을 잡고 있었거든요. 자, 이게 최근에 방향을 돌려냈습니다. 여기서 5일선과 골든크로스 일어나면서 지지가 수렴됐죠. 그리고 21선의 포지션이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었다. 5일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뭐 올라가 있었을 때도 있었으나 여기서 계속 저항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가 이평선 수렴되면서 지지 포지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박스권 내에서도 좀 자리를 높이는 지지 기반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박스권 상단은 저항이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항이 강력한 것과 동시에 여기처럼 돌파하면 또 이건 이 저항은 또 지지가 되죠.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다는 자체에 매수 대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돌파를 하면 강력한 저항을 돌파를 하면 여기에 지지로 바뀌게 되니까 여기가 저점일 것이다. 지금 반영되는 기대감에 저점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이어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평선 요 5일선을 고개를 돌려냈다는 것은 이제 5일간의 매물을 소화 흡수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21선도 마찬가지죠. 20일간의 매물을 소화 흡수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노란색 60일선입니다. 자, 요걸 소화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이제 요거까지 소화 흡수하고 지지로 바꾸게 되면은 요 박스권 내에서는 매물 소화가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뉴스는 계속 없었지만 차트 내에서 계속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급등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할까요? 19일에 있을 미팅 내용, FDA 타입A 미팅, 이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여기서 내용이 긍정적일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주가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결과가 어떻든 요 일정 자체만으로 기대감이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미팅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뭐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발려면 그냥 발려 때리면 되지. 향서제약의 CMC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보안이 미흡했고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했다. 빠르게 확인하고 수정해서 재신청하겠다. 이런 글이나 올리겠죠. 그러면 기대감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죠. 공식 블로그에도 써있죠. 이번 타입A 미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해 FDA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자, 근데 여기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까?
뭔지 문제점을 알았다는 공지를 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서 NDA를 신청하겠다는.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기대감은 반영됩니다. 무조건. 제가 무조건이란 말을 안 좋아하는데 무조건. 자, 근데 이제 어디가 맥시멈일 것인가? 기대감의 맥시멈은 어디인가? 요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기대감의 맥시멈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간암 치료제 효과 좋은 거 1차 치료제 권고받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의 맥시멈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승인 나면 폭등할 텐데 팔라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기대감에 팔아도 조정은 반드시 옵니다. HLB에 재투자를 하고 싶다면 조정에 재투자라는 것이 투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매주 로또 사면서 1등 맞길 기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죠. 근거라는 것이 있어야만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네가 말하는 근거는 뭔데? 라고 하시면 돈,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빠져나갔는지, 요게 가장 확실한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기대감이 어느 정도 올랐다. 근데 과거의 의미가 큰 자리에서 수렴된 저항과 지지가 있는 자리들에서 거래대금이 1조 몇천억, 2조 몇천억이 몰렸다. 그래서 저항받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럴 때 팔라는 겁니다. 전체 투자자들의 매동, 투심을 보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매동은 외국인, 기관 있다는 게 아니고요. 돈이 어느 자리에서 유입됐고 어느 자리에서 크게 이탈하는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나발이고 돈이 들어왔다면 여기에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 계좌, 세력은 개인 계좌, 외국인 계좌, 기관 계좌 다 있을 텐데 요거 나눠서 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막 종토방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날 외인이 얼마 샀다, 기타 보면 계속 매수 중이다, 외인이 3거래일 연속, 외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중이다. 좋을 대로 해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다고 주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요. 종토방 같은데 그렇게 의견 남긴다고 해서 개인들이 그것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휘둘린다 한들 개인들은 주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주가라는 것을 컨트롤하고 만들 수 있는 것은 세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토방에서 생쇼하지 마시고요. 자, 미팅 내용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든 그 내용과 주가 드리블에서 나오는 흔적에 따라 주도 주체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을 어디다 썼는지, 어디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썼는지 이미 알고 있고 38회차 전환사채의 평단과 풋옵션 날짜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처가 수월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리스크를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차트에 그려진 객관적인 사실을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내 계좌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 보다 더 디테일한 대응책,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플랜 A와 플랜 B, 이 디테일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타입 A 미팅 내용이 나오고 나서 차트에서 그려지는 그 흔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기대감만 이용하고 비중 축소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후 기대감의 맥시멈이 어디인지도 근거에 따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번 기대감만 이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요때 팔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때 팔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요때도 팔라고 했었죠. 이거는 제 채널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잘났다, 난 맞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기대감만 활용했다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대감만 활용했다면 이런 손실을 맛보지 않아도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만큼이라도 기대감만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죄송합니다.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번엔 여기까지 갈 것이다, 이런 도박을 걸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라고 꼭대기에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거래가 많이 동반됐는데 그 당시의 차트가 저항을 형성하고 있는 흐름이라면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반등했는데 그 저항 라인에도 부딪힌다, 그리고 거래가 동반되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전량 매도를 때리는 거고요. 그 근거들을 설명드릴 거니까 대응 함께 하실 분들은 참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입장은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고요. 이거 누르시면 간단하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당연히 무료고요.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시가 매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종목을 좀 추천드릴 예정인데, 종목 찾고 계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뭐 수익률 뭐 30%, 40%, 100%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하루 뭐 잘나면 3, 5%, 정말 잘나면 10% 이 정도고, 당연히 매번 수익 종목인 것도 아닙니다. 리스크 적은 종목으로 매매 연습을 하면서 소소하게 용돈 챙기는 목적이 더 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검색기 설정법, 이것도 좀 언급이 많았습니다. 검색기를 내가 설정하고 싶은데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종류가 너무 많다. 그래서 뭘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좀 쓸모있는 것들만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만능은 아니고요. 쓸데없이 방대한 정보들을 제외하고 봐야 될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추려놓은 검색기입니다. 자, 이렇게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